네, 투자 실력 향상 이 자리에 대우증권 잠실지점의 박병창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강의 때는 차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봉과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부터는 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까? 예,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제가 여러분께 그 패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패턴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그 차트 중에서 특별하게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봉이나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은 사실 일봉을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거기서 평 패턴 반전 전환형 패턴 이러한 것들을 말하곤 하는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보통 기초 분석에서 패턴이라고 하면요, 전환형 패턴, 지속형 패턴, 이렇게 대표적인 패턴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패턴을 가지고 실전에 적용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나타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이 과거에 일정한 궤적을 가지고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그런 궤적들을 모아서 일정한 틀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는데 장중에 막 올라가는 종목이 따라서 매수를 하면 갑자기 일자로 쭉 내리고 다시 횡보하다가 또 다시 일자로 쭉 내리고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내렸다가 다시 횡보하고 일자로 내렸다가 횡보하고 그러니까 L자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 L자형 패턴이 나오면은 그 종목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듯이 장중에 어떤 비슷한 움직임의 궤적을 주가는 그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 매도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에는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궤적을 어떤 하나의 틀로 묶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신고가하는 종목들은 항상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가, 네. 또는 컵을 그리는 유형이라든지 또는 사다리꼴 또는 상승 후 횡보 종목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와 각도, 주가의 움직임과 각도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각도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각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이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각도론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각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그 특성들을 짚어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패턴들은 그 근간에는 이 각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첫날이기 때문에 각도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각도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가 움직임의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종목을 위로 그리면 위에가 저항선, 아래가 지지선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보통 엘리엇 파동 1호라든지 파동론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 때 직전 고점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터닝하고 이래서 1차, 2차 조정, 3차 상승, 4차 조정, 5차 상승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마지막에 헤드 앤 숄더형이 나오면서 이제 꺾인다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파동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파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급격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모습이 변화될 때 다른 모습, 그러니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주면서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급격하게 추세에서 이탈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주다가 추세선을 깨면서 급격한 하락을 주면 이제 추세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97년과 98년도가 있었는데 98년 10월 말경서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98년 들어서 10월 가기 전에 그해 가을에 260포인트까지 급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됐었고요. 2000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굉장히 어려운 장이 계속 있었는데 급격하게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1년 9월 11일입니다. 네. 9.11 테러 사건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각도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추세를 이탈해서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가는 이 상승과 하락의 각도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낸다. 조금 이후에 제가 종합지수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상승과 하락의 각도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각도의 상승, 이러한 각도로 상승을 주었는데 또 그렇다면 비슷한 각도로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락 움직임은 이 각도가 아닌 완만한 각도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승할 때는 아주 강한 상승을 주다가 하락할 때는 하락 강도가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강도가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상승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 이것이 상승 후 횡보 종목이라고 하고, 이런 패턴들이 상승 삼각형 패턴을 그립니다. 그래서 각도론에서 보면은 급격한 상승 후에 그 각도만큼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상승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락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이 이 하락 각도 보시겠습니다. 주가는 최초에는 요만큼의 등락을 주고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땐 더 큰 등락을 주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땐 또 더 큰 등락을 주고 마지막에는 아주 급격한 상승을 주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각도론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냐면 주가가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는 종목,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향후에 급격한 시세를 한번 마지막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셔서 그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거래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45도 평행선을 가지고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상승하면서 점차 상승폭이 커지고 급기야는 끝내에는 아주 여기서 45도 선서부터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물량을 다 털고 추세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도 똑같이 추세에서 급격하게 이격을 벌이면서 아래로 많이 내려가는 종목이 나타나면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하나만 더 보신다면, 자, 여기서 제가 상승폭과 그리고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요. 첫날에 1일차에 15%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 하락했고, 그 다음에 8%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하락폭이 점차로 커지면서 거래량이 느는 종목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락폭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이제 매도의 세력이 이제 점차 약화되고 매수가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폭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이제 터닝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 상승폭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각도로 움직이지 않고 상승폭이 완만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완만한 모습이 나타나면 이후에 하락한다라고 추세 전환하면서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입니다. 내일도 상한가고 그 다음날 플러스 8%입니다. 그 다음날 플러스 2%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완화되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이제 꼭지에 왔구나, 이제 바닥에 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각도의 변화와 주가의 움직임까지 해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전의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것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 그 삼성중공업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지지하려는 가격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종목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미 가르쳐 드린 바 있습니다. 갭 하락하면은 갭 매우면 1차 매수, 음봉이 50% 넘으면 2차 매수 이런 걸 가르쳐 드렸지만 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은 이 각도로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도로 하락한 종목이 이 각도로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 이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의 기간이 비슷한 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식의 속성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러한 각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 하락하고 나서도 상승 각도가 하락의 각도와 비슷한 각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게 강한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휴맥스의 종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휴맥스를 가지고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왜냐면 이 종목이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한 10일 정도에 걸쳐서 급격한 상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한 6일에 걸쳐서 일주일 좀 넘어서 급격한 하락을 해서 원위치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2주일 이상, 10일 이상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이 종목 이제 사야 되지 않냐. 급등후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사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례를 꼭 드리고 있는데 네. 무엇이냐면요. 이 각도로 상승한 종목이 이런 각도로 하락을 하면 설령 이 고점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만 간다 하더라도 또는 3분의 1만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각도로 상승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매수의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여기서 지금 한 6일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은 10일 이상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또는 동각도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10일 이상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금 매도의 힘이 눌려서 매수의 힘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후에 횡보한 종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으로 하락 후에 횡보한 종목은 추가 하락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종목은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은 디스플레이텍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초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한 5일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5일 동안 원위치를 했는데 네. 이 종목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많이 줬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고 약 5일 동안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각도론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물론 아주 더 급격하게 올라갔으면 더 좋은 종목이었지만 옆으로 가면서 장대 한복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현재 시점인데요. 이번에 하락의 각도가 이렇게 심했죠. 근데 상승을 잘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각도가 좀 완만하네요. 가파른 하락 이후에 완만한 이렇게 옆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주면 이 종목은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보다 약하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종목 때문에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종목이 상승 후에 무한투자인데 하락, 상승 후에 하락, 상승 후에 하락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할 때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날짜별로 주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8.6% 하락, 마이너스 6% 하락,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7.5% 하락의 폭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각도가 완만해지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모습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이제 하락을 멈추고 터닝하는 종목을 찾았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적용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도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시장에서 지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지수 종합지수 여러분들 관심 많기 때문에 잠깐 네.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지수 보면은 하락의 각도가 굉장히 크죠. 그 각도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호한 흐름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옆으로 갔다면 만약에 옆으로 갔다면 추가 하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LG텔레콤 같은 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3, 4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 3, 4일 동안 조정을 보이는 동안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주가 추이인데요. 잘 보시면 135원 플러스에서 15원까지 그 다음날은 하락의 폭이 150원이죠. 그 다음에 하락은 75원입니다. 하락의 폭이 60원이죠. 그 다음에 어제는 마이너스 55원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너스 50원까지 50원으로 내렸죠. 근데 오늘
보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가로 보면 하락폭이 점차로 완화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차트로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완만하게 터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네. 있습니다. 이렇게 터닝하는 종목은 이후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신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하한가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하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가 오늘은 약 2% 플러스를 줬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터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도론과 관련해서 박병철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